이걸 읽다 보면 맞아. 이 종북 좌파 애들이 이런 뿌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 문재인 586 집단이 지금 하고 있는 해괴망측한 정책이 종북 좌파의 옛날부터의 전략, 그 흐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대한민국 국가 해체를 겨냥한다. 여기 보면 대한민국 국가를 해체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서문에. 여기에서 서문에서 네. 문재인 정권은 정권 교체가 아니고 네. 체제 교체다 하는 그 김진 논설위원의 그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 교체가 아니고 한국에서는 체제 교체가 일어났다고 보는 한국 사람들이 많다. 이런 그런 얘기를 썼죠. 예. 그리고 제가 이 책 제목을 보면서 삐끗이 웃음이 나오는 게 그 미국의 그 강성 그 논평가 있어요. 고든 창. 고든 창이 그런 말 했잖아. 문재인은 북한의 간첩일지 모른다. 간첩이든 아니든 간첩스러운 일을 간첩과 다름없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첩과 다름없이 대접해줘야 된다. 글쎄, 그게 고든 창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것도 맥이 같은 그렇지. 거죠. 일본에서는 신문에 그 글을 실으려면 꼭 에비던스가 필요하고 증거가 출처가 필요하고 그리고 꼭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사실만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은 여기는 그런 추측성 그런 얘기는 안 썼죠. 거기 이제 신문에 쓴 게 아니라 고든창은 어디에 썼냐면 트위터에. 트위터에 썼으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지 뭘. 다시 이제 얘기를 돌아가서 이 책에 보면은 굉장히 특이하게 제가 이걸 보면서 참 고맙다고 생각을 한 게 이 책에 그 박 대통령 박근혜 정부 말기에서부터 그 탄핵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한 챕터가 다 받쳐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장. 근데 이건 상당한 그 저거거든요. 그 용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이제 대한민국의 식자층들 말깨나 하고 글깨나 쓴다는 사람들의 이제 상당수의 분위기가 뭐 감옥에서 썩어가든 죽어가든 상관없이 우리 그냥 잊어버리고 가자, 덮고 가자. 지금 문재인 끌어내는 게 바쁜데 뭔 소리냐. 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요 여기에. 그 지식층 말깨나 하고 글깨나 한다는 사람들 속에.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좌파와의 내전에서 패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치 내전의 패배의 결과가 탄핵이다. 라고 정확하게 그걸 이제 그 성격 규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은요. 2012년 그 선거 전부터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선거 전 그러니까 잘 안다는 게 얼굴을 본 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만난 적도 있지만은 그때요 이제 한국에서 안철수 그다음에 저 문재인 박근혜 이렇게 셋이 이제 삼파전 할 때 이정흰지 그분도 나왔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한창 그 야권은 이제 통합하고 뭐 저 단일 후보 낸다 이래 가지고 저 빅데이트 거의 그 누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한국의 그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쭉 봐왔는데 아무래도 그 제 보건대는 박 대통령이 제일 그 적합한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대통령 선거 있기 3개월 전에요. 일본에서 박근혜 정기를 제가 썼습니다. 그 중앙공론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큰 출판사인데 그래서 그 책이 나와서 이제 한국에서 금방 이제 번역해가지고 박근혜라고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그 책을 그 박근혜 대통령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취임식에 그 초대받아서 와서 저보다 훨씬 더 봄털이네. 그래서 저는 그 양반 지금거리에서 본 적은 저기 어디야 그 박 대통령이 그 경선 대선 과정에서 그 김지아 선배를 내려가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원주에. 제가 그 만남을 이제 중간에서 코디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바깥에 포토라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포토라인 바깥에서 2m 바깥에서 여러 사람과 같이 구경한 거 외에는
그분을 가까이 간 적이 없어. 네, 저는 전혀 그분하고 무슨 뭐 인연이 있은 것도 아니고 네. 한데 한국 정치를 보면서 아, 이 사람 괜찮아 보인다 이래서 그 자료 쭉 검토하고 연구해보고 이래서 그 책 쓰는데 그때 일본에서 그 한 2,700명이 왔어요. 네네. 여기 그 축하단이. 아,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취임식 때. 네, 취임식 때. 그런데 저는 취임식 만찬에 네. 전 세계에서 한 148명인지 한 150명 어쨌든 모였었어요. 네. 그날 저녁에.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만찬장에도 초대받아서 그러니까 가서 밥 한 끼 얻어먹은 죄구만. 그러게 네, 그렇습니다. 그 죄로 이 책에다가 이 책에서 한 챕터를 박 어디? 대통령한테 바치셨네. 근데 제가 네. 이 고민도 많이 하고 네. 내가 박 대통령을 잘못 봤나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하도 뭐 이상한 네, 얘기들이 네,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아주 전문적인 뭐 이 사실관계 다 떠나서 그 박 대통령이 그 뇌물 받았다고 하는데 뇌물 받으려고 네. 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돈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대통령을 그만두면 연금 나오지, 차 있지, 집 있지, 돈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돈을 안 그러니까 받았을 다른 약점은 많아요. 통치 스타일의 문제, 뭐 그러니까. 그다음에 인사 등용의 문제 이런 데 있어서 경륜이나 그런 약점들이 있는데 지금 그게 탄핵의 소지가 될 만한 범죄라든지 탄핵의 소지가 될 만한 건 없다고요. 네, 특히- 국가 지도자는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이 사람이 누구 청탁받아서 개인의 그 이익을 취득했다는 그것도 증거가 없잖아요. 예, 없죠. 그래서 그 박 대통령이 이제 말씀했던 그런 결점이 있어요. 예. 사람을 잘못 쓴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한국 같이 이렇게 정이 많은 사회에서는 예. 좀 덥거나 이러면 그런 사람을 좀 등용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했고 그러니까 자기 정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그런 걸 안 했죠. 예, 그 친박이라는 게 정파가 아니거든. 결국에는 자기 그 형제들도 그 대통령 그 관저에 안 부른 사람이니까 예. 그런 걸 경계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로 이 한국 사회에서는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분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제가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라의 지도자는 정체성이 그 나라의 예. 정체성이에요. 예. 그거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 그 이미지랄까 그 깨끗한 이미지 예. 이거는 저는 지금까지 그 한국의 그 좀 예. 뭐 고리타분하다 할까 그런 정치를 예. 끊고 예. 박 대통령이 탄생함으로 해서 예. 한국의 정치가 새롭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예. 느낌을 가지고 이 박근혜를 연구해서 그랬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 돈을 넣어 대통령이 되거나 예.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지금까지 관행이 끊어지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박 대통령이면 그 참신한 그러니까 이 무슨 청탁도 받지 않고 돈도 받지 않고 그런 대통령으로 이제 그다음 갈 수 있지 대통령도 않을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문 대통령하고 같이 나와서 그 텔레비 토론하는 거람 보면요. 예. 그 이짝 정치가들이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그 문 대통령이 하는 얘기들이 제 그 뭡니까 그 가지고 알고 있는 그 팩트나 북한에 대한 그런 이미지나 그런 거 봐서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문 대통령에 대해서 주목한 것도 2012년 대통령 선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탄핵 과정에 그 문 대통령이 그 나와서 그 언행이거나 대통령 선거 때 그 홍준표 그다음에 유승민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랑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그냥 그때는 한국 언론들이 뭐 문 대통령이 틀림없이 대통령이 된다고 이럴 때였어요. 근데
저런 분이 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그렇게 네. 한국 분들이 표를 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그분이 대통령이 됐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이건 뭐 한국 사람들이 의향이라고 봐야죠. 네. 한국 사람들의 개돼지 근성이지 뭐 제 말로 표현하면. 그건 아니고. 거기 이제 동의를 뭐 하시면 큰일 나. 그건 아니고. 왜냐면 국적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는 일본인이 한국인을 개돼지로 부르다 이렇게 돼서 이제 낙인 찍혀요. 안 돼, 그럼 책 못 봐라. 그건 아니고요. 사석에서 말씀하시죠. 자, 근데 여기 이제 3장 제목이 좌파와 내전에서 패배한 박근혜이고 3장의 첫 꼭지의 제목이 남북의 대리 전쟁이 박근혜 탄핵이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남북 전쟁. 그러니까 북한의 입김이나 혹은 북한에서 그 제어를 받는 간첩 종북들과의 싸움. 여기서 박 대통령이 탄핵으로 당한 거다. 결국 그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거든. 그걸 이제 아주 긴 설명이 필요한데 막 그 책을 읽어보시라고 그래요. 책을 읽어보시죠. 제목만 보면 충격적인데 그 함대한 그 설명이 있어요. 아니 근데 안 충격적이에요. 왜냐면 저희 같은 분들은 세계 탈출소 맨날 그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탄핵 전에 그 11월 12월 때 그 원래 이제 난수 방송 간첩용 난수 방송은 간첩용 그 주파수 대역 단파를 써요. 그런데 얘들이 평양 방송 그 중파 이 대역을 써가지고 전국 방송을 틀었다고요. 3번인가 5번인가 들었어. 그 얘기 뭐냐면 간첩 총 걸기해라라고 오다 때린 거예요. 저는 그 구체적인 그것보다 어떤 그 각도로 봤느냐면요. 한국의 그 민노총, 민노총 강령, 그다음에 그 통합진보당은 통진당, 통진당. 그리고 정의당 뭐 이런 그 정당들이 그 일정한 한국의 그 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 그럼요. 표뿐만이 아니라 침투력이 어마무시하죠. 근데 그 가운데 아주 순수하게 이 진보를 추구하고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진짜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북한 추종 세력이 100명만 있어도요. 그런 그 큰 집회나 이런 데서 선동하면 굉장히 성격이 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 박근혜 퇴진 그 데모든가 그게 뭐 굉장히 격렬하게 했잖아요. 어떤 농민이 그 물대포에 그런 일도 있고. 그건 이제 촛불 전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사가 다 이제 앞으로 저희 사실을 확실하게 해줄 텐데 그 일련의 그것들이 그러니까 우연하게 이 사람들이 데모 나와서 박근혜를 탄핵한 게 아니고 그것도 뭐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그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부분이 있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대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제 그걸 좀 더 과학하게 표현하니까 이거는 베이징과 평양의 조정을 받는 세력들에 의한 기획 작품이다. 근데 이제 기획 작품을 하게 된 과정이 보면 박 대통령이 뭐 저도 이제 뭐 그 양반 통치 스타일에 여러 약점이 있다는 거 알지만 최소한 통진당 해산 아까 나온 또 전교조 법외노조와 또 사드 배치 그 다음에 개성공단 철수 그리고 민노총 탈퇴 자유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 때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한 해방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누구도 안 하던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몇 가지 큰일을 했어요. 하나는 그 민노총하고 타협을 안 했고, 그리고 통진당을 해체했고, 그리고 이석기 그 내란절로 이제 그 통진당이랑 관계된 거죠. 감옥에 넣고, 그리고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실은 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정권 기반이 튼튼하고 주위에
그 무사들이 있었으면 그거 엄청난 치적인데 그런데 그거를 그 맨손을 했으니까 공격 꼭 받죠. 공격 받는 거죠. 이제 그 이제 반작용 당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작용 당해서 이제 거꾸로질 때 뭐 동의하시던 동의하지 않던 사실은 그 일본 소총수를 간첩이 한 게 아니라 조중동과 김무성, 유승민 같은 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 정예를 천병을. 근데 제가 이제 이쪽 그 이른바 보수니 이른바 우파니 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특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식의 반응이에요. 상당수가. 박 대통령이 보수를 말아먹었다. 정치 역량이 부족해서 패배를 자초해서 보수를 말아먹었기 때문에 그거 뭐 고생하더라도 전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지 못한다. 나가서 저 정도 고생 안 하게끔 우리가 미리 조기하야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었냐. 그 조기하야 얘기를 친박의 수장이라는 서청원이가 시작했거든. 그게 2016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친박조차도 이런 식의 얘기를 해.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배부른 기득권 짝퉁 보수는 확실히 박 대통령이 말아먹었다. 니들은 박 대통령 그 탄핵할 때 앞장서거나 방치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 탄핵과 함께 니들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 니들 말아먹은 건 맞다. 그런데 이 민초 자유시민의 새로운 보수는 박 대통령의 감옥에 들어 앉아 있으면서 시작된 거다. 이거는 탄핵 당하면서부터. 그러니까 니들 말아먹었다는 얘기 맞아. 근데 니들은 그냥 보수가 아니라 배부른 기득권 짝퉁 보수야. 배부른 기득권 짝퉁. 앞에 8글자 더 붙여 임마.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민초 자유시민 6글자 더 붙여. 그게 제 말이죠. 그래 저는요 그 복잡한 설명을 차치해 두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요. 네. 제 보건대는 이 대한민국의 제일 그 깨끗한 정치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돼요. 네. 그런 사람을 감옥에 넣어놓고 그리고 그 뭐 나쁜 짓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그 깨끗하지 못한 그런 정치한 사람들은 바깥에서 저 큰 소리 치며 정치하고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곧바르고 그리고 굳은 신념이 있는 그런 정치가가 설 수 없는 이 토양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슬프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통령이 능력이 없어도 돼요. 그게 이제 그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능력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능력이 없어도 된다. 그 참모들을 잘 쓰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이 나라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 방향, 정신, 헌법 정신. 그 부분에서 저는 박 대통령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 아주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이 나왔지만 이제